저희 준비만 되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모든 요새 바이오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배양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먹고 있는 이 고기가 동물이 아닌 또 생명과학 기술을 통해서 실험실에서 또 생물을 키워서도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양육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좀 재밌고 좀 더 쉽게 알려드리고자 준비했는데요. 해당 강의는 국립대학교 솜씨교정의 김필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다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지금 현직으로 그 대학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매일 하고 있고요. 연구도 열심히 나름 하고 있는데 중학생들이라고 하니까 이 중학생들이 여러분들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고 계셔서 제일 힘든 시기예요. 사실은 제일 힘든 시기는 사실 아니고 제일 힘든 그 생리적으로 봤을 때 몸이 성장하는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어른 되기 위해서 이제 성장통을 겪고 계시는 대표적인 주자가 중학생들이죠. 나중에 더 늙으시면 사춘기라고 해요. 사춘기 말고 사춘기, 그래서 50대 전후에서 그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갈 때 또 한 번 변신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통증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어른이 된 다음이니까 뭐 그렇게 다 참을만 하고요. 네, 여러분들 그 시기를 가만히 내 생각을 해보니까 참 철도 없었고 꿈도 많았고 그랬던 시기인 것 같은데 그 강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열심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생명공학연구원 LMO에 대해서 뭔가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를 쉽게 풀어줘야지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다 엮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가톨릭대학교에 있는 부천에 있어요. 부천에 생명공학과 교수를 하고 있고요. 또 연구단으로서 미래 대체단백질 식품 신소재 원천기술 연구, 되게 이름 길죠. 앞으로 먹거리 새로운 식품 원료 개발하는 것들의 연구단을 이끌고 있고 창업도 해본 경험도 있고 여러분들 앞에서는 지금 현재는 옛날 얘기 해줄 할아버지로 왔습니다. 옛날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만화로 그냥 첫 페이지에 다 표현을 해놨는데 생명공학과 식품이 만난다면 배양육 이야기를 풀어드릴 텐데 사실 원시인하고 현대 소녀가 지금 나란히 있는 그림을 갖고 왔어요. 일부러. 원래 먹는 거는 다 원시인이 먹던 거나 현대 여러분 또래에 있는 소녀들이 먹는 먹거리나 사실 원료가 다르지 않아요. 거의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와중에서 우리가 생명공학이라는 현상을 이름을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부지불식간에 이용을 해왔었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원시시대에 이제 이렇게 살았겠죠. 처음에는 뭐 과일도 따먹고 땅에서 뭐 풀뿌리도 좀 캐먹고 벌레도 잡아먹고 좀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은 토끼도 잡아먹고 토끼가 맛있긴 한데 달리기 좀 약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협동을 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원시인들이 협동해서 좀 큰 고기, 좀 많은 거 좀 먹어봅시다 해가지고 맘모스, 매머드도 열심히 사냥도 해보고 이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큰 짐승 잡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을 거예요.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는 거 중요하니까 이런 동물들, 큰 동물, 작은 동물들 이렇게 사냥하면서 또는 채집하면서 먹다가 이제 좀 먹거리가 좀 괜찮아진 시기가 언제부터냐 하면 지금부터 약 한 12,000년 전 정도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 문명부터라고 기록은 남아 있는데 꼭
이집트 문명뿐만 아니고 황하 문명도 있고 요하 문명도 있고 아즈텍 문명도 있고 잉카 문명도 있고 문명들 뒷담화쳐요. 세계 각 지역에서 농경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농경. 이 농경이라는 것 중에서 특히 이제 밀, 아시아 지역에서는 쌀을 이제 재배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전에 원시인들이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먹거리가 많은 쪽으로 찾아다니다가 지들이 찾아다니다가 12,000년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땅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가면 안 되는 거야. 땅이 있는 옆에서 곡식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하다 보니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회가 형성이 되고 계급이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는 원인에는 먹거리, 식품이 있었어요. 밀, 쌀과 같은 곡식을 농사짓기 시작하면서 가는데 지금 있는 이 그림은 이집트 문명에 있는 옛날 항아리에서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 1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펜을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쪽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4세기에 있는 유럽 지역에 있는 한 그림을 지금 따갖고 왔는데 뭐 그림 보자 예술 시간은 아니니까 이 그림 보자는 것보다는 지금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 추수하는 사람들, 유럽 지역이니까 밀이에요, 밀. 아마도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밀 농사를 수확하고 가을에 이제 수확하는 그 그림이고요. 지금 체크한 요 그림, 조그만 그림은 17세기예요. 17세기. 그러니까 한 500년 정도, 400~5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밀을 수확하는 역시 그림이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로 친 것은 현대입니다. 최근에 이제 밀 수확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 생물이라는 관점에서, 생명체라는, 식품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이집트 밀이에요. 최초의 농경이 시작이 되었을 때 밀키를 한번 보시면 거의 사람 키만 하죠. 그죠? 사람 키만 해요. 사람 키. 그죠? 똑같은 밀이야. 3세기, 4세기 정도의 밀 크기를 봐도 거의 사람 키, 뭐 약간 작은 것 같긴 한데, 남자 키보다 약간 작은 정도? 그러니까 한 1.8m? 1.7m? 유럽 사람이니까 키가 좀 컸겠지. 우리보다는. 그래도 1.7m, 8m 정도 높이까지 컸어요. 그러다가 7세기 정도만 되더라도 그림에서 나와 있는데 이 밀 높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허리 정도 되죠? 허리 여기 여러분 키 정도 되는 높이로 좀 작아졌어. 왜 작아졌을까? 현대는 어때요? 이거 지금 그림 요 높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무릎팍 허벅지 정도밖에 안 돼요. 허리춤에서 더 내려갔어. 생물이라는 관점에서, 식품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면요. 밀은 똑같은 밀인데, 밀은 똑같은 밀인데, 처음에는 키 큰 밀이었어요. 근데 키가 크면 멀대처럼 크기만 하면 줄기가 많이 가니까 열매는 작아지겠죠. 곡식은 작아지겠죠. 생산량을 좀 증가를 시켜야 되니까 배부르게 먹고 싶으니 사람들이 품종을 이때는 뭐 생명공학 이런 거 없었으니까 옛날 시대니까 없었지만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지만 경험적으로 아는 거야. 아, 이게 키가 작은 게 열매가 튼실하구나. 열매가 더 좋은 거를 선택해야지 12,000년 동안 계속 매해 여러 사람들이 여러 해에 걸쳐서 선별을 해왔어요. 이런 것을 인위적 선택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진화예요, 진화. 그 진화를 인공적으로 선택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생명체를 공학 DNA를 뭐 재조합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선별을 통해 가지고 좀 좋은 생물, 인간에게 이로운 생물들, 그래서 먹거리를 좀 좋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밀들이 발전을 해왔죠. 밀들은 발전 안 했어.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이 발전이 된 거지. 밀은
키 작아졌잖아. 그래서 별로 볼품은 없어졌어. 식물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식품은 다 생물이잖아요. 그죠? 동물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제 농경이 되면서 사냥하는 거 위험해.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자. 그래서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개 키우고, 이제 그러기 시작했죠. 자, 그러다가, 특히나 동네마다 이제 좀 달랐는데, 지금 이 큰 사진에 나와 있는 지역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이에요. 보니까 이 민둥산이잖아. 풀 잘 안 자라는 기후야. 덥고, 막, 모래 많고 이런 데서 뭐 농사 짓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 그냥 산들에 있는 조그만 풀이라도 먹으면서 가축 키워가지고 그거를 가축을 잡아먹자고 해서 축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역사도 농경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동시에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 그림을 갖고 온 것은, 보통 우리가 이 지역은 이제 양을 많이 키우는데, 양들이 동네마다 다 다르지만 이 동네 양도 흰 양이 이제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 뉴스를 하나 갖고 왔는데, 얼룩이 양들이 좀 있어요. 아롱진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가톨릭대학이니까 성경을 보거든요. 거기 보면 좀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좀 머리가 좋아. 좋게 얘기하면 머리가 좋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얍삽해.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이니까 이제 큰 아들이 보통 이때는 이제 장자가 선택을 받아서 재산을 다 몰빵해서 받았거든요. 이 시대의 풍습이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우리 뭐 첫째건 둘째건 간에 다 엠빵하죠. 근데 이 당시에 수천 년 전 얘기니까 2000년 전, 30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한테 주려고 했는데, 둘째 아들이라는 야곱이라는 친구가, 아버지가 이제 늙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고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유산을 상속해 주려고 이제 유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 형인 척하고 몰래 가가지고, 야, 내가 모든 재산을 너한테 줄게. 근데 아버지가 너무 늙어서 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몰래 형인 척하고, 자기가 큰 아들인 척하고, 내 아버지 감사해 받겠습니다. 낼름 하면서 그 유언을 자기가 받았어. 축복의 기도를 받았어.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화가 났겠지. 이놈의 새끼가 감히 나의 권리를 뺏어? 이런 죽일 놈의 새끼가. 막 죽이려고 들었겠지.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일단 첫 번째로 사기를 치려다가 형이 자기 죽일 것 같아. 튀어야겠죠. 튀었어요. 중동 지방,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다가 어디로 튀었냐면 이집트로 튀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문명 선진국, 농경이 시작되어 있는 피라미드가 많은 그런 땅이었는데, 역시 거기도 이제 사막 지역이고 척박해요. 그 땅에 갔는데 이제 지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 중에서 외삼촌이 있었어요. 외삼촌이 또 부자야. 그 동네, 이집트 동네에서 양 목축업을 굉장히 대규모로 하고 있는 사업자였어요. 그 사업자한테 이제 도망와가지고 신세를 져야 되는 거지. 근데 신세를 그냥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내가 뭔가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할 테니 대가를 뭘 주시오. 삼촌이 생각해보니까, 이놈이 지 아버지 몰래 속이고 지 형 속이고 도망온 놈이니까 임금을 좀 허접하게 줘도 되겠지, 나쁘게 줘도 되겠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요. 내가 양을 키우는데 하얀색 양인데 대부분 다 흰색으로 나오지만 간혹 가다가 아롱진, 얼룩양들이 나온다. 그 얼룩양이 나오면 그 양을 너의 품삯으로 주겠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양치기 하인 노릇을 해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계약을 했어. 7년 후에 그 양 목장에서 흰 양이 없어지고 다 이런 얼룩양이 돼버렸어요. 무슨 일을 했냐 하면, 네, 얍삽하다고 그랬죠.
야곱이라는 친구가 이 얼룩양이 하나 나오면 얘네들만 가지고 브리딩을, 요즘 말로 하면 브리딩이라고 그래요. 걔네들만 새끼를 가질 수 있도록 서로 같은 무리 속에 섞어놓고 하얀 양들은 저기 서로 따로 각방으로 다 배치를 해버린 거야. 양식이니까 지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인공적으로 생식 과정을 조절을 해가지고 자기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여서 얼룩진 양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외삼촌의 모든 재산을 다 탈취를 하게 돼. 지금 말로 하면 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 양을 데리고 이제 재산을 많이 불려가지고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가는데, 그 양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야곱의 양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얼룩진 양들을. TV 기사가 있어서 제가 따와갖고 왔는데, 자, 이렇게 지금에서 생명이라는 관점, 또는 식품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생명체를 우리가 인간의 목적에 맞게, 정당한 목적은 아니에요. 정의롭지는 않았어. 재산을 탈취하기 위한 거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생명체를, 뭐 이때도 물론 생명공학은 아니었지,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지만 그 과정을 교합하고 하는 과정들을 잘 조절을 통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인간의 목적에 맞춰서 이런 생명체를 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었어요. 동물도 그래서 식품이지요. 한 1000년 전 서양으로 보면 이제 계급이 나누기 시작했으니까, 이 서양에 있는 그림이에요. 가만히 보면 웬 하녀가 각종 고기가 잔뜩 있죠. 꿩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사슴도 있고 뭐 온갖 고기는 다 있어. 아마도 이때는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서양의 영주가 사냥 갖고 와가지고 고기 잡아놓고 하녀한테 시켜서 야, 이거 손질해서 먹을 거로 갖고 와. 그러니까 고기가 좀 좋은 음식이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했겠죠. 이 하녀는 근데 사실은 집에 가가지고 아마 이런 거 먹었을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캐비지 수프라고 하는데요. 양배추 수프, 스튜라고 부르죠. 거기에 이제 빵 찍어 먹는 그 정도 먹고, 대신에 일은 영주,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고기, 더 좋은 식품을 어떻게 손질해주고 하는 일들을 했을 것 같아요. 한 1000년 전에 서양만 그랬냐? 아니에요. 동양도 그랬어요. 이거는 뭐 TV 드라마인 것 같은데. 어쨌든 왕은 막 그 수라상에 뭐 각종 고기 뭐 이런 거 올려놓고 먹었죠. 특히나 연산군 같은 사람들은 소고기를 되게 좋아했다 그래. 그 중에서도 소고기 중에서도 지금 뭐 등심 이런 거 안 먹고 소 혓바닥 요리를 되게 즐겼다고 해요. 근데 조선에도 이제 법이 나름 있어가지고 1년에 잡을 수 있는 소의 마리수가 정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왕이니까 권력을 부린 거지. 갑질을 좀 해가지고 야, 저 소는 병들었다 또는 전염병에 걸린 것 같으니 미리 도축하거라 해서 이제 이렇게 잡고 그 소 혓바닥 먹고 막 이래. 과학적인 근거는 안 갖다 대면서 이제 지 좋으려고 그랬고, 그 옆에서 이제 하녀는 아니지만 대령 숙수라는 사람이, 여자였을 리는 없어요. 드라마니까 여자였겠지. 뭐 아무튼 그 요리사가 이제 잘 요리를 했겠지만 이 사람은 집에 가서 역시 고기는 많이는 못 먹었을 거고, 뭐 기껏해야 생일날 고기 국물 정도 내서 먹었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 약 5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냐? 지금 이 그림 장표를 보시면요, 197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고기 사용량, 고기 중에서도 소고기, 닭고기, 그리고 그 닭고기, 돼지고기, 뭐 이제 이런 것들의 사용량을 보면 이때까지는 거의 일정하게 가다 1970년을 기점으로 해서 확 올라가기 시작해요. 왜 이런 통계가 보이냐? 50년 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어? 고기가 갑자기 많아졌나? 동물이 갑자기 많아졌나? 식품이 갑자기 양이 많아졌나? 식량이 풍부해졌나? 아니죠. 그런 거 아니고 이때부터 자연의 순리를 벗어나는 공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공학? 밀집 사육이라는 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밀집 사육이라는 거는 닭장 속에 닭들 막 몰아넣고
그냥 아파트에서 키우는 거야, 아파트처럼. 근데 그렇게 살면 고기 생산량은 물론 늘어나겠지만 닭들은 건강하지는 않겠지. 갇혀서 계속 고기만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니까. 그렇죠? 생명체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생명체 입장뿐만 아니고 그것을 잡아먹는 사람 입장에서도 건강하지 않은 생명체를 먹기 시작하면 각종 문제점이 일어나요. 항생제 같은 것들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닭들 병들어서 죽지 않게 이렇게 항생제 많이 먹으니까 사람도 결국은 항생제 오남용 해가지고 많이 먹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현대에 들어서 소위 말하는 현대병, 아토피, 뭐 각종 관절염, 뭐 이런 또는 치매, 뭐 이런 것들이 비중이 확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 1970년대부터 이런 밀집 사육 때문에 늘어났다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기 좋은 건 다 아는데, 그래서 천천히 생명공학은 아니지만 생명공학 비슷하게 브리딩, 육종 이런 방법으로 생명체를 더 좋게 만들어는 왔는데 갑자기 밀집 사육을 하니까 생산량은 늘어났어. 그런데 안 좋게 됐어. 그래서 나타난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에서 많이 있었던 문제는 이런 거죠. 전염병이 확 돌면 애들이 한꺼번에 밀집 사육하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취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거 잡아먹은 사람도 역시 약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이 할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지만 몸은 좀 약할 거예요. 나 때는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살고 동네에서 흙도 막 파먹고 지렁이도 잡아먹죠.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면역 교육은 되게 잘 됐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안 되가 엄마가 깨끗한 데서 키웠죠. 너무 깨끗하게 키워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뭐 거기다가 플러스 문제가 있는 게 이제 기후 영향이, 기후가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농사가 지금까지 되던 게 잘 안 될 거야. 비 많이 오고 뭐 산불 나고 뭐 이런데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 거기다가 집 짓느라고 바빠가지고 농경지 땅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사막화되고 있어요. 비가 안 와요. 이러니까 결국 먹을 게 점점 궁극적으로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배양육이라는 거예요. 배양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포 수준에서 세포를, 물론 동물로부터 채취를 하겠지만 먹을 수 있는 세포를 채취를 해서 걔를 이런 인공적인 환경, 바이오리액터라고 불러요. 인공적인 환경에 몰아넣고 동물을 밀집 사육하는 거는 안 되지만 세포는 밀집 사육해도 되니까, 세포는 사육한다고 얘기를 안 하고 배양한다고 그래요. 배양. 이렇게 배양해가지고 고기처럼 만들어 먹자 하는 게 배양육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단지 지금까지 사람들이 먹어왔었던 방법하고는 조금 다르게 대량 생산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구나. 지속 가능하겠구나. 날씨가 뭐 번개가 치던 뭐 사막화가 되던 간에 뭐 이런 시설만 잘 갖춰놓고 있으면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지구상 어디서나 또는 달나라 가서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우주선 안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지속 가능하겠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안에 사실은 배양육은 뭐 돼지고기, 돼지세포, 소세포, 새우세포 뭐 이런 거 키우는 건데, 키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공학적. 좀 기술만 익히시면 여러분들도 키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얼마나 깨끗하게 잘 만드느냐, 이런 건 좀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런 거는 원래 있었던 고기를 만들려는 거잖아. 동등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기 맛에 가깝게 배양육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한 가지 이슈가 될 수 있다면, 또 다른 이슈에서는 야, 지금까지 있었던 그 고기 말고 다르게 더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식물성 배양, 대체육이라고 그러죠. 뭐 세균 중에서도 괜찮은 거, 뭐 유산균 같은 거 키워서 고기처럼 만들어 먹을까? 곰팡이 어때? LG 어때? LG라는 것은 조류인데요. 크로렐라 같은 초록색 나는 그런 세포들이에요.
곤충도 잡아먹고, 곤충 세포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뭐 동물 세포도. 그러니까 세포만 바꾸면 인공적인 환경에서 얼마든지 고기처럼 비슷한 원료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고요. 자, 이게 배양육의 사실은 전체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새로운 원료들이 나오고 원래 있었던 원료들도 나오는데 다 이런 파우더 형태로 나오겠지. 그런 원료들을 이제는 기술이 좋아져서 인쇄할 수 있어요. 인쇄하듯이 프린팅 해가지고 원료 잘 섞으면 요리사가 조리하듯이 원료 갖다가 식재료를 좀 형태가 갖춘 게 아니고 가루 형태로 갖다 놔도 배합만 잘하면 이런 음식을 만들어낼 찍어낼 수 있는 거지. 이게 또 개인화될 수 있어요. AI랑 접목해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건강 기록이 이러니 이런 쪽에 영양소 공부를 좀 많이 해서 키를 좀 키워줘야 되겠다. 얘는 머리가 나쁘니까 머리 좋아하는 성분을 좀 많이 넣어줘야겠다. 얘는 근육이 좀 부실하네. 그러니까 근육으로 발달할 수 있는 영양분을 좀 많이 공급을 해주자 하는 개인화가 가능해질 거예요. 미래 얘기예요. 지금도 이미 조금씩은 시작이 돼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어른이 성인이 되셨을 때는 그래서 뭐 고기도 야 오늘은 고기 한번 찍어 먹어볼까? 진짜로 이렇게 찍어 먹어볼 수 있는 날들이 올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료들, 새로운 원료들이 개발이 되어야 될 거고 그것들이 지속 가능해야 되겠죠.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땅 속에서도 만들 수 있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분들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지속 가능한 지구를 지키는 그런 길이 될 거고 인류가 멸종하지 않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이유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시장 엄마 따라서 시장 가보시면 이런 거 많이 보셨어요. 비욘드 미트에서 대체육, 배양육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고요. 이미 이효리의 지구식단 이런 것도 이미 시장에 지금 많이 팔리고 있어요. 콩으로 만든 거예요. 콩고기. 우주식량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잘 여러분들 이해는 못 하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스팸 좋아하냐? 저 때는 이제 스팸이 스팸 클래식이었는데 되게 짰어요. 근데 이게 소금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 지금 스팸 라이트라는 거 나오죠. 시장에 있어요. 스팸 라이트가 사실 우리는 대중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소금을 좀 뺐어. 대신에 근데 짠맛은 그대로 나잖아. 짠맛의 느낌이 살짝 다를 거예요. 짠맛의 느낌을 줄 수 있는 소금은 아닌 아미노산으로 대체를 해놨어. 그러니까 영양성분 중에서 소금기는 뺐는데 맛은 그대로 동등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소세지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이미 나오고 있어요. 전투식량 많이 필요하고요. 또는 노인들은 이제 늙으면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잖아. 그래서 고기 뜯어먹고 이런 거 못해. 이가 빠지시니까. 여러분 이제 나이 들면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유동식을 드시죠. 부드러운 거 드셔야 되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서 찍어서 먹는다든지 개인의 맞춤형으로 만드는 식단으로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배양육이 그런 원료들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 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공학을 사용해야 돼요. 제가 오늘 11시까지죠. 집에서 개 키우는 사람 손 3사람 빨리 둘 또 손 한 명 더 2사람한테 그럼 1등으로 손 든 사람은 2개 친구한테는 게 한 장 있어서 선물 개밥이에요. 한 봉다리에 8,400원이에요. 집에 가서 강아지 주세요. 좋아할 거야. 자, 강아지 개밥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제가 연구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세포들 중에서 요즘은 세포를 키워가지고 먹는 것들 중에서 클로렐라는 들어보셨을 것 같고 효모 추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배양육 한 가지였고 곰팡이도 키워 먹고요. 초콜릿 나무, 카카오 나무 키우기 어려우니까 카카오 세포 키워가지고 초콜릿 만드는 대체 초콜릿 나왔어요 이미. 한국에서는 산삼 별로 없으니까
산삼세포 배양해서 산삼배양근이라고 해서 실제로 팔아요. 산삼의 효과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산삼 냄새는 나더라. 어쨌든 이렇게 세포 배양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해봤어요. 이런 가설을 세워봤어요. 우리가 가끔 새싹 비빔밥 먹잖아. 새싹 비빔밥 먹을 때 그 영양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새싹은 이게 빨리빨리 크는 그 아기들 부드럽고 조직도 부드럽고 그 안에 있는 영양원들이 좀 풍부할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먹는데 뭐 각종 미네랄,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이 많을 거야 생각하면서 먹는데 야 그러면 그 미생물처럼 단세포 대량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에서 좀 빨리 크는 애들은 이렇게 영양분이 풍부한 거 아니야? 빨리 크려면 자기 그 종족 번식으로 해서 다른 세포를, 자식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세포 물질 만드는 데 필요한 각종 비타민, 미네랄, 영양원들을 다 몸속에 갖고 있어야 자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도 임신하면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영양분 좀 해야 한 사람을 더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잖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빨리 크는 세포를 한번 구해봐야지. 이제 과학적인 가설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방법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생명공학이나 이제 관련된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원리는 이런 원리예요. 통 속에서 키우는데 통에다가 계속 물을 흘려줘. 물을 흘려주면 닦여 나가겠지. 닦여 나갈 때 점점 빨리 수도꼭지를 점점 빨리 가는 거야. 그러면 물 속에서 남아있는 시간이,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계속 남아있으려면 빨리 번식하는 놈들만 나중에는 남겠지. 그지? 번식 잘 못하는 애들은 금방 처음에 씻겨 나갔을 거 아니야?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실제로 한 1000시간 넘게 계속해서 이렇게 흘려주면 그 중에 좀 튼실하고 좀 빨리 자라는 놈들만 남아요. 그런 남는 놈들 골라가지고 이제 키워서 이렇게 가루를 만들었어요. 단백질, 세포 가루죠. 세포 가루. 자, 요 세포 가루를 가지고 닭들한테 좀 섞어서 먹여봤는데 닭들은 bird control이라 해서 그냥 보통 먹는 밥에다가 뭐 0.1%씩 이렇게 집어넣어 보니까 건강한 원료인 줄 알았는데 살이 좀 더 빠지네. 이런 살이 빠져요. 이 컨트롤보다 더 작아요. 야 이거 영양가가 높은 줄 알았더니 애들이 살이 왜 안 쪄? 생각해 보니까 사료 효율은 좋아졌어요. 무슨 뜻이냐? 동일한 양을 먹었을 때 살찌는 양은 더 좋아졌는데 근데 전체적인 살이 빠졌어. 그건 무슨 말이야? 맛이 없어서 덜 먹은 거야. 새들도 입맛이 있을 거 아니야. 지들 입맛에 좋아하는 것 많이 먹었을 거 아니야. 양은 적게 먹었어. 근데 먹은 양 대비 살찐 거는 좋아졌어. 그런데 장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 유산균이 확 증가를 해서, 이게 뭔가 장 건강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닭한테는, 닭 살 찌우는 데는 실패했지만, 개한테 한번 줘보자 하고 개한테 줘봤더니, 개 잘 먹고요. 근데 후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장이 건강해졌어요. 이런 후기가 많이 올라왔어.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실험을 좀 해봤죠. 쥐한테 실험을 해봤더니 그냥 하이팻 다이어트만 먹이면 이렇게 뚱뚱해지는데 좀 섞어 먹으면 애들이 좀 탄실해져요. 그래서 왜 탄실해지지? 탄실해지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미생물 분집이 좋아졌어요. 또는 상피세포에서 이렇게 사슬세포 같은 것들이 잘 발전이 돼가지고 장이 쫀쫀해져. 쫀쫀해지면 새 나가는 게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요. 건강해지는 거야, 건강해지는 거야. 거기에 플러스 배상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이 배상세포는 장에서 점막을 만들어. 점막은 어디에 있느냐? 눈 같은 데도 있고요. 여러분 여기 볼 피부하고 입 안쪽에 있는 피부 만져보면 좀 느낌이 다르죠. 미끌미끌하지. 입술 만지면 미끌미끌해. 그게 장까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점막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점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미끌미끌한 구조를 만들어 주는데 그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렇게 점막이 많이 나오게 되면 점막세포가 좋아져서 그러면 음식물을 먹고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기름기는 여기를 잘 못 들어가서 튕겨져 나가고요. 튕겨져 나가고
기름기가 아닌, 그러니까 아미노산 같은 것들은 잘 들어가요. 그대로. 흡수율이 달라져요. 점막의 양 때문에. 보니까 점막이 좋아지네. 이제 그런 사유로 해서 무슨 일까지 벌어지느냐 하면, 그러니까 모양은 이렇게 되고요. 모양은 조금 더 애들이 탄실해 보이죠? 이쪽 애들이 조금 더 날씬한 건 아니고 좀 탄실해 보여요. 탄탄해 보여요. 지방에서 간도 없어지고, 뭐 특히 놀라운 건 이런 거. 피하 지방인데요. 피하 지방량이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으로 줄어들어. 그래. 그리고 근육량이 증가해. 그러면 건강해진 거잖아. 야, 이런 단백질 소재는 새로운 기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이거 동물만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구단을 이끌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료로 만들었지만, 그 다음에 대체육으로 갔지만, 뭐 우주식량으로 가자? 야, 안 되겠다. 이거 사람으로 가서 온몸을 한번 바꿔보자 하는 쪽으로 지금 바꾸는 연구의 주제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이런 새로운 원료가 나오면 여러분들 한번 먹어보고 싶겠지. 몸이 건강해지는데 그냥 밥이야, 밥. 약 아니야. 그냥 영양제야. 이런 거 좀 먹어서 내가 튼실해졌어. 장이 쫀쫀해지고 점막이 좋아져서 어이씨, 많이 먹어도 막 뚱뚱해지지 않아. 건강해져. 뭐 이러면 좋잖아. 네. 새로운 원료야. 자, 그래서 생명공학 제가 마치겠는데요. 시간이 넘어가니까. 원래 모든 먹거리 원료들은 다 생명체입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미생물이든 간에 다 생물이에요. 그래서 생명체를 통해서 LMO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재조합하지 않더라도 원래 그것들을 개량을 해왔어요. 거기다가 현대생명공학까지 가면은 더 좋은 먹거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해서 지구를 지키는 일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개인화, 나는 특별히 뭐가 이러기 때문에 나한테 맞춤형으로 해주는 그런 음식들도 개발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선물 드린 그것들은 사람한테 먼저 먹이면 안 되니까, 혹시나 알러지 같은 거 생길지도 모르니까 강아지 먼저 먹어봐. 강아지 지금 만든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5년 동안 팔면서 한 번도 나쁜 후기 들어온 적이 없어서 강아지 몸도 좋아질 거예요. 한번 먹여보세요. 선물로 드렸어요. 자, 이 정도 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질문들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제가 먹어도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만든 공장이 사료용 공장이고 사람용 공장이 아니에요. 사람용 공장은 훨씬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강아지 입맛에 맞춘 거예요. 먹으면 안 돼. 괜히 줬나? 강아지만 주세요. 지금은 강아지만 주시고 나중에 사람용으로 나오면 그때 보세요. 아니면 공부를 좀 더 해보셔도 좋고요. 나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찾아보세요. 김필 이름으로 구글링 해보면은 사실은 가수가 더 많이 나오지만 내 이름도 가끔 나와요. 네,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